그런데 이 종이가 지식혁명에 그럼 구체적으로 기여한 거를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것 같아요. 나의 대답은 뭐냐면 바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대량 생산되니까 중국의 한무제는 종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재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한무대 시절에.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적 일입니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2100년 전의 일이에요. 한무제는. 2100년 전에 그런 학교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물론 지금의 중국보다는 좁지만 그러나 하여튼 한반도에 비하면 10배, 20배 되는 그런 면적에다가 학교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시험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관리로 채용한다. 벌써 2100년 전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식과 덕행도 본다고 했지만 덕행은 눈으로 금방 볼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아서 썼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됐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종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가 있어서 교재도 만들 수 있고 시험지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규격화된 시험지를 가지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서양 같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우선 만들 수가 없죠. 왜?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에다 써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양피지 너무 비싸서 그런 책을 누구나 가질 수가 없죠. 또 답안지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비싼 종이에다가 어떻게 답안지를 그렇게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제 종이가 없었으면 유교적인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도 없었고 과거 시험을 칠 수도 없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게 다 종이 덕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종이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칠 수 있고 종이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경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바로 종이 덕분만은 아니지만 종이 덕분에 결국 관료제가 발전한다. 관료제라는 건 뭡니까? 관료제라는 거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좋은 점이 많죠. 여러분도 공무원 되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첫째, 관료제 하에서 관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질병관리 본무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복지 문제를 본다든가 경제를 본다든가 뭐 그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분업화가 돼가지고 국가 경영이 아주 효율적이고 또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관료제에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점이 좋습니까? 관료제 하에서는 등급이 쭉 올라가니까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쭉 올라가고 같은 급 안에서도 연공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관료 조직 안에는 계급이 있는 거죠. 위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의 지시한 내용이 맨 아랫사람까지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전달이 되고 또 그 사람들마다 임무가 달라서 이가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놀라지 않았나요? 나는 좀 놀랐는데요. 들어갈 때도 벌써 사회적 간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1m 간격으로 다 떨어져 가고 손소독도 하고 또 비닐 장갑도 끼고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나올 수가 있게 다 돼 있다. 또 그 앞에 맨 들어갈 때에는 체온도 체크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절차를 아주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잘 정해가지고 업무가 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관료제의 안정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업무라는 것은 동작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전국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 속에서 관료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역기능도 물론 있지만은 역기능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역기능은 옆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 이게 결국 종이 덕분이라는 거죠. 종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전문화된 지식을, 정제된 지식을 흡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잊어버렸을 때는 다시 꺼내서 그걸 누군가가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관료제가 대단히 먼저 발전하게 돼요.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이를 바탕으로 이런 법률체제, 관료제도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 당나라에서 만든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왼쪽 그림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대다수의 인구는 농민이잖아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이겠지만요. 노동자나 사무원이겠지만 과거에는 농민이잖아요. 그 농민들이 생산에 주로 종사하니까 그 자원을 중앙정부가 잘 이용하면서 농민들이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의 경작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에 농민들은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그게 이제 부병제고 조용조. 결국 국가는 물질 자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세금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세금도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걸 다 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결국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 당시 말로 하면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바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국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잘하다가도 나중에 문제가 쌓여서 나라가 망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양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다른 대륙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통일 신라 때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왕조 때도 중국의 그런 발전된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어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다 결국 뭐가 있다?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선비들, 지식인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종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종이가 있어야 명령도 할 수 있고 종이가 있어야 보고도 할 수 있고 종이가 있어야 매뉴얼도 작성할 수 있고 종이가 있어야 장부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종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왕조 시스템이 안정된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 왕조도 500년, 조선 왕조도 500년을 갔던 거잖아요. 다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종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